자, 그 다음에 인접 행렬을 보고 좀 해석을 할 텐데요. 사이트 i로 들어오는 화살표의 개수를 사이트 i의 초기 권위 점수, 사이트 i에서 출발하는 화살표의 개수를 사이트 i의 초기 허브 점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를 벡터로 표현한 것을 각각 초기 권위 벡터, 초기 허브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좀 전에 본 예에 여기서 유형 그래프에 대응하는 초기 허브 벡터는 H0로 표현하면 2, 1, 2, 3 벡터인 거고요. 트랜스포즈를 써서 나타나겠다는 것이고, 초기 권위 벡터는 A0로 표현한다면 3, 1, 2 트랜스포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이 위의 정의대로 한다면 i는 1일 때 i가 그러니까 1로 들어오는 사이트 1로 들어오는 화살표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죠. 그죠? 그다음에 사이트 2에 들어오는 화살표의 개수는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1이고요. 3이 들어오는 거는 하나, 두 개 있습니다. 2고요. 4로 들어오는 거는 하나, 두 개 있죠. 2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3, 1, 2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화살표 들어오는 개수 세서 트랜스포즈한 게 초기 허브 벡터다. 그 초기 건이 벡터다 하는 것이고요. 참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초기 허브 벡터는 화살표 보내는 녀석들. 1번에서 출발하는 화살표의 개수는 보시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두 개 있죠. 2에서 출발하는 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3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있죠. 두 개 있고, 4는 하나, 둘, 세 개나 보내고 있습니다. 2, 1, 2, 3으로 이렇게 2, 1, 2, 3으로 초기 허브 벡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초기 허브 벡터의 모습은 아까 그 인접 행렬로 놓고 보면 인접 행렬로 놓고 보면 어떤 거랑 똑같냐면, 자, 여기 행들을 다 더해 봅니다. 더해 보면 어떻게 돼요? 행을 다 더했을 때 내가 여기는 3, 1, 여기는 2, 2가 되죠. 열을 다 더해 보면요, 여기서는 2, 1, 2, 3이 되죠. 그죠? 그래 놓고 여기 나온 숫자들을 보시면 3, 1, 2가 정확하게 초기 권위 벡터에 대응되고요. 2, 1, 2, 3이 초기 허브 벡터에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권위 벡터는 i로 들어오는 화살표의 개수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i에서 j로 보내줄 화살표가 존재하면 1이라고 이제 했잖아요. 화살표 맞는 j가 이제 맞는 거에 이제 1을 받는 거니까 i는 행을 결정하고 j는 열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을 이렇게 화살표 맞는 녀석들, 열 여기는 1이 되겠죠. 1번이 화살표 맞는 1번으로 화살표 보내는 녀석들이 2, 3, 4 페이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화살표 맞는 것의 합산이 3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세로줄을 따라서 다 더한 값이 바로 권위 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1, 2 초기 권위 벡터. 반대로 여기서는 1이 보내는 걸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이때는 여기 있는 가로줄을 다 이제 더하게 되면 이때는 얘가 보낸 그런 화살표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허브의 역할을 한 거니까 초기 허브 벡터의 값이 1, 2, 3이 차례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중치를 우리가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죠. 자, 가중치를 주는 방식을 여기는 이제 예제로 이제 통해서 살펴보는 걸 이제 했는데요. 자, 만약에 사이트 1이 가장 높은 권위로 고려된다면 실제로 그랬죠. A0를 보시면 A0로 구성되는 게 3, 1,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벡터가.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이트가 가장 높은 권위로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이트와 연결되는 허브에 더 많은 가중치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1번 사이트가
가장 높은 권위로 되어 있으면 걔를 가리켰던 애, 그죠? 가리켰던 그런 그 페이지들, 노드들은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리즈너블 하죠. 1번에 화살표를 보낸 사이트 예를 들면 2번, 3번, 4번, 그죠? 허브 노드에게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 허브 일을 잘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새로운 허브 가중치를 이제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4번 사이트가 주요한 허브로 H0를 보시면 2, 1, 2, 3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지는데요. 4번 사이트가 가장 높아요. 4번 사이트가 주요한 허브로 고려된다면 이 사이트와 연결된 사이트에 더 많은 가중치가 부여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4번의 화살표를 맞는 사이트 권위 노드들 1, 2, 3번에게 1번, 2번, 3번 노드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4번이 주된 허브였고 화살표 얘가 보낸 애들은 그러니까 그걸 받은 애들은 더 좋은 그런 권위를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반영해서 새로운 권위 가중치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허브와 권위 사이의 상호작용을 잘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 가중치를 계산할 때 이 일단 일종의 점화식 같은 거를 잘 짜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뒤에 보시면요. 자, 얘를 이제 행렬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내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초기에 A 행렬을 0011 이렇게 1000, 1001, 1110으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자, 1번, 2번, 3번, 4번인 경우에 얘네들은 1번 사이트를 참조했죠. 참조된 사이트가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1, 2, 3, 4라고. 그죠? 자, 높은 권위에 따라서 그 사이트와 연결된 허브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높은 권위에 있는 녀석한테 허브가 역할을 잘해준 거죠. 그죠? 따라서 여기 1번을 참조했던 얘네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했던 결과들이죠. 여기다가 높은 점수, 그러니까 가중치를 이렇게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3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번째 녀석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얘는 권위가 높은 그런 노드는 아닌데 그런 일을 했던 애들한테는 거기에 합당한 가중치를 1을 부여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을 이제 주는 것이고요. 여기는 세 번째는 또 세 번째에 맞게 2, 네 번째는 네 번째에 맞게 2를 이렇게 가중치로 줘서 우리가 새로운 허브 가중치로 우리가 계산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리즈너블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거를 정리해 놓은 게 딱 맞춰서 여기 왼쪽에 나타나는 그런 행렬 A랑 인접 행렬 A랑 이 그 권위 가중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거를 계산하면 4, 3, 5, 6이 나오는데 얘를 이런 식의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허브 가중치를 여기서 이제 얻은 거고요. 허브 가중치를 이용해서 다음에 또 권한 가중치를 또 얻습니다. 그죠? 그 허브가 일을 이제 잘하는 녀석이라면 그 허브를 맞는 녀석들은 권위가 높은 가중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허브 가중치, 권한 가중치가 상호적으로 개선되어지는 그런 점화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356을 얻었는데 이게 계속 그런 여기 행렬에다가 곱을 해서 계산을 하지만 이 숫자가 굉장히 커져요. 자, 커지는데 다루기 어렵겠죠. 계속 반복해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정교화라는 그런 과정을 할 텐데요. 순위 관계를 보존하면서 크기 제어를 해가지고 숫자가 너무 커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주어진 그런 벡터의 크기로 나누는 과정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행렬 A 곱하기 A0의 결과 벡터를 크기 값을 계산해서 나눠줘서 새로운 그런 그 벡터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고요. H1으로 표현하면 이제 새로운
허브 가중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의 같은 경우는 4356에 대해서 루트 4의 제곱 3의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을 계산하면 86이 나오는데 루트 86분의 1로 곱해줘서 정교화를 시켜줍니다. 자, 조금 전에 계산했던 이제 여기 나온 결과를 보시면 요 네 번째 사이트가 주요한 허브로 이제 고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 보시면 이 네 번째 그 경우가 이제 높은 가중치를 이제 주는 케이스인데, 사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아까 주어진 행렬 A를 트랜스포즈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아까 주어진 앞에 있는 행렬은 이 열에 있는 요소가 화살표를 맞는 녀석이었어요. 근데 얘를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딱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가로로 이제 배를 해놓고 보면 이게 참조한 사이트가 이제 여기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그 참조를 이제 한 것이고요. 2번이 참조를 했고 3번이 참조를 했고 4번이 참조한 그런 모습들이 여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이트 4가 주요한 허브로 고려가 된다면 이 사이트가 참조한 이 사이트와 다시 얘기하면 이 사이트에 연결된 사이트에 더 많은 권위 가중치를 부여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살표에 맞는 노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트랜스포즈를 했기 때문에 그 4번 사이트가 이렇게 화살표를 보낸 애들이 이 세로 열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런 녀석들에 맞춰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그 가중치, 여기서는 허브 가중치가 되겠죠? 조금 전에 앞에서 계산했던 허브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권위 가중치를 또 이제 얻어야 됩니다. 그죠? 주된 허브로부터 화살표를 잘 맞는 녀석들은 어떻습니까? 더 높은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높은 권위 가중치를 이제 그렇게 해서 높은 권위 가중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작업을 그냥 하면 수치가 커지니까 순위 관계를 보존하면서 크기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정교의 과정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된 이 벡터에 대해서 이 녀석의 크기로 나눈 그런 값을 다음 권위 가중치 벡터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얻는 것이죠. A1으로. 그걸 계산하면 루트 413분의 루트 86, 그 다음에 14, 6, 19 벡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